최고위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모두 발언에 앞서 의결 안건 선정 및 처리를 진행하겠습니다. 당대표께서 의결 안건 제2호 통영형 일자리 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건을 설명하시겠습니다. 통영형 일자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시고 그 위원장에 전현희 국회의원과 양문석 4.3 통영고성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데 협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견 없으십니까? 네. 본건은 가결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임명되자마자 임명장 소개시키겠습니다. 네, 임명장 성명 양문석 위 사람을 더불어민주당 통영형 일자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19년 3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회찬. 다음으로 전현희 의원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예, 오늘 최고위원회를 여기 통영에 와서 현장에서 열려고 왔습니다. 통영고성은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의 핵심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여러 어려움을 얘기를 많이 듣고 지역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오늘 많은 분들을 찾아뵙고 말씀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통영 고성 이 지역은 우리 조선 산업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이라서 굉장히 그 경제가 활성화됐던 지역인데 전반적으로 조선 산업이 불황에 빠지면서 이 지역이 같이 굉장히 어려운 고용위기 지역, 산업위기 지역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어떻게 해서 통영고성의 그 활기를 찾을까 하는 게 오늘 우리 최고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 4월이면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 지정이 이제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당이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기간을 연장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당정 협의를 통해서 강구하도록 하겠다는 거 우선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3차 매각 전차적인 평동조선 정상화 방안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평동조선과 같은 중형조선사에 특화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조선업은 지금 이 긴 불황기를 끝나고 조금씩 이제 호황기로 좀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맞이해서 이 통영 고성 쪽에 조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아주 오랜 수건 사업인 남북 내륙 철도를 조기 착공해서 많은 분들이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역사를 어디다 만드느냐 하는 것이 그 큰 관심사들인데 마침 여기 통영시장도 오셨고 여기 오기 전에 고성 군수도 이제 만나 뵀는데 두 지자체들이 협의를 해서 원하는 곳에 그 역사를 만들도록 당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제 통영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조선 산업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업들이 다시 이번 호황기에 즈음해서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떠나갔던
기술자들을 많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고용 대책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국도 77호선 교량을 만들고 항공우주산업 인력양성기관을 설립해달라는 게 이 지역의 여러 가지 그 요청 사항인데, 이 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 지역은 그동안에 우리가 참 어려웠던 지역인데, 작년에 지방선거에서 이 지역 주민들이 시장님도 당선시키고 군수도 당선시키고 도의원 시의원들에게 당선시켜서 정말로 저희로서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해방 후 처음으로 우리 당 후보가 당선됐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어려웠던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서 그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저희 당으로서도 최대한 지역에 보답하는 노력을 다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민당의 자랑스러운 통영고성 후보입니다. 양문석 후보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양문석입니다. 1년 임기를 두고 하는 선거입니다. 이 선거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구은영 전 의원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비리 때문에 결국 재보궐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졌다. 저는 이 부분보다도 더 가슴 아픈 게 25,000개의 조성 관련 일자리가 재작년 기준 800개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24,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그 과정에서 과연 통영고성의 정치인들은 뭘 했는지, 통영고성의 시장 군수들은 뭘 했는지 단호히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왔고, 결국 또한 보궐선거라는 통영시민 고성 국민들에게 정말 참혹한 경제 현실을 던져놓고 또다시 선거까지 해야 되는 이 상황을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담함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통영고성은 작은 기업을 작게 유치해서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 그대로 엄발의 오줌 누기식 지원이 아니라 안전국가산단을 살림으로써 크게 발걸음을 내딛는, 적어도 10,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일시에 창출할 수 있는 이런 특별지원 대책을 강구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통영형 일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통영고성은 이것만이 현실적으로 통영고성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사실상 거의 유일한 대책입니다. 만약에 양문석이 이번 선거에서 이겨서 국회로 간다면 이데올로기 전쟁이 아니고 여야 간의 정쟁도 아니고 진보의 가치도 보수의 가치도 다 접어놓겠습니다. 오로지 통영고성에서 막혔던 숨통을 튀어내는 것, 말라가는 핏줄에 새로운 수혈을 하는 것, 이것만이 현재 통영의 고성에 필요한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입니다. 철저하게 안정 국가산단을 살려내는데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1년 동안은 다른데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안정 국가산단에서 배를 만들고, 그리고 배를 만드는 과정에서 불꽃 튀는 용접을 봐야 되고, 길을 두드리는 망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복을 입고 작업화를 신은 노동자들이 시내를 할부하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다시 통영 시내와 고성 읍내가 선순환적 경제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가 통영에서 열리고 있고 중앙당은 통영과 고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절감하고 있고, 그리고 통영시장과 고성시장을 뽑아준 그 은혜에 중앙당은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투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냐, 안 그러면 통영 고성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의 주체로 삼을 것이냐를 판단해야 됩니다. 야당 후보를 뽑았을 때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투쟁의 대상으로 공격, 비난, 비판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통영 고성 경제는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와 함께 철저하게 협조하고 협력해서 통영 고성의 이 피폐한 경제 상황을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에 들어서야 됩니다. 집권 여당 양문석이가 가야 통영 고성 경제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양문석이 중앙당과 함께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문석 후보자의 힘찬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박강원 최고위원의 발언입니다. 네, 우리 양문석 후보님의 결의에 찬 다짐을 들으니까 힘이 불끈 솟습니다. 이 통영 고성은 11대 국회 때부터 해서 40년 동안 자유한국당 세력이 독식해온 정말로 일당 지배가 계속되어 온 지역입니다. 심지어 지난 20대에는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그분이 그런데 좀 전에 우리 양문석 후보님 말씀처럼 개인적인 문제로 그만두게 됐고 보궐선거까지 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아니란 그 권력들이 통영 고성의 경제를 이렇게 무참하게 추락시킨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선거는 통영 고성 경제를 부흥시킬 책임 있는 정당과 책임 있는 후보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통영 고성 경제를 이렇게 추락시킨 책임 있는 그 정당과 그 후보에게 다시 표를 줄 것인지 선택은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영 고성의 시민들께서 이미 마음속에 굳게 결심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김경수 지사, 또 강석주 통영시장, 백변 고성 군수를 우리 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그리고 양문석 후보가 당선이 돼서 양문석 국회의원이 함께 원팀으로 조선산업을 되살리는데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면 반드시 저는 통영과 고성의 조선산업의 봄이 찾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아직은 신중하긴 합니다만 조선산업의 회복 기미가 보인다고 좀 전에 이해찬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 대형 선박과 고보고 같이 선박 수주량이 한국 조선업계가 거의 다 엄청난 이 수주력을 보여서 일감을 착실하게 쌓고 있고, 또 지금 통영처럼 이 중형 선박을 건조하는 이 시장도 한국 조선업계가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통영형 일자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그 방안을 만들어낸다면 저는 얼마든지 이곳을 회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말매의 눈물이 아니라 말매의 기적을 보여줄 유능한 후보가 양문석 후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특위 제4호 조사관으로 임명장을 받아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 김철호 선생이 이곳 통영 출신입니다. 항일 투쟁에 나선 의열단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런데 김철호 선생은 6.25 전쟁 때 친일파들에 의해서 빨갱이로 몰려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김철호 선생의 일생에서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함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철호 선생뿐만이 아니고 통영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바꾼 김형숙 선생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당시에 20만 달러의 독립자금을 모았는데 그 돈은 요즘 돈으로 치면 1,0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독립자금을 갖고 독립운동 지원을
바뀌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고체주 이학이 허장환 선생이 계시고 고성에는 허재기, 백초월, 이금복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제대로 우리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이분들의 이 정기가 정신이 이 계승이 되지 않아가지고 제1야당 원내대표가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는 건 정말로 기가 막힌 반민족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 보궐선거에서 명확하게 반민족 행위를 일삼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가 저는 이 통영 고성이 낳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지키는 한 선택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곳 통영 고성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절대 열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통영시장, 고성군수 그리고 많은 광역의원과 지방의원을 우리 경남도민 또 통영시민, 고성군민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제조 르네상스의 기초를 닦았고 또 작년 조선 수주 세계 1위를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서부 경남 KTX 예타 면제를 이루어냈습니다. 아마 국회의원까지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원팀으로 저희가 우리 통영 고성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더 많은 통영 고성을 위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영은 그동안 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관광 문화 산업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3, 4분기 관광객이 전년 대비 16%가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이 KTX 경강선 개통으로 이 강릉은 이 전년 동기 대비 관광객이 증가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오랜 지역 수건 사업인 KTX 이 서부 경남선 예타 면제로 우리 통영 고성이 이 대한민국의 관광 문화 산업의 중심지로 다시 한번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서부 경남 KTX 조기 착공을 위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성과 통영 간 해상 교량, 또 여수 남해 해저 터널 등 남해안 해양 관광도로 개통을 통해서 이 동서의 상생 발전과 통영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더 더불어민주당과 양문석 후보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조선 수주량 세계 1위를 탈환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중소조선사 또 조선기자재 업체들까지 온기가 전달되기에는 여러가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고성과 통영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과 법 개정을 통해서 성동조선 근로자 무급 휴직수당 지급기간 연장과 고용지원금 확대 또 기업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양문석 후보가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수진 최고위원 발언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지도부와 방문한 신화 SB 조선소는 과거 선박 수주량 기준 세계 10위권에 올랐던 활발한 경제 요충지였습니다. 이곳 조선소에는 통영의 역사와 기억이 통영 노동자와 주민들의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동양의 나폴리, 통영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이곳 신화 SB 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문화관광 해양산업의 허브로 조성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매우 역할이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과 산업 위기를 폐조선소 도시재생 사업으로 전환해서 세계 3대 미항보다도 더 유명한 문화 관광이 넘치는 해양 도시로 성장할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에 양문석 후보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통영형 일자리 특별위원회를 설치 의결했습니다. 더 이상 방치되어지지 않게, 더 이상 이곳에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양문석 후보와 함께 저희 중앙당의 모든 노력을 다 담아서 파이팅 넘치는 팀워크를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 넘도록 서울 광화문 광장을 지켜왔던 세월호 천막이 오늘 철거됩니다. 세월호 참사 석 달 뒤 유족들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광화문에 천막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4년 8개월 동안 120만 명의 조문객들이 세월호 천막을 방문해 유가족들과 함께 아픔과 위로를 나눴습니다. 저 역시도 기회가 되는 대로 세월호 천막을 찾았는데 철거 소식만큼은 가슴이 뭉클하고 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해결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세월호 천막이 있던 자리에는 기억, 안전, 전시 공간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과거를 기억 못하는 이들은 과거를 반복하기 마련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던져졌던 세월호의 교훈만큼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동철 경남도당위원장님을 발언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해찬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부께서 통영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영 이 자리는 신화조선소에서 이 자리는 통영 경제의 상징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산업위기 지역의 연장, 지정의 연장, 그리고 통영형 일자리 특별위원회 구성, 그리고 서부경남 KTX의 차질 없는 시행, 그리고 신화조선소 이 자리의 도시재생의 집행 등 우리 당대표님 비롯한 저 지도부에서 약속해 주신 이 정책은 통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약속이라고 통영 주민과 고성 주민께서 아마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통영 고성은 지난 20년 동안 일당 독점의 태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침체 국면이었고요, 사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책임 있는 양문석 후보를 선택해 주심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달성을 하고 지역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문석 후보가 이 통영 고성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경남도당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김경수 지사 그리고 강석주 통영시장, 백두현 고성 군수와 함께 원팀이 돼서 정말 1년 동안에 획기적인 변화를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당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통영 시민과 고성 국민들께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남인춘 최고위원 발언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통영 신화 SB 조선소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를 여는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의결한 통영형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지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최고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확실하게 저희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통영은 정말 새로운 변화를 주도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김경수 도지사 그리고 강석주 통영시장, 백두현 고성 군수를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위대한 통영 시민과 고성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양문석 후보는 정말 여러 가지 준비된 후보입니다. 언론학 박사 출신의 언론정책 전문가이면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김경수 도지사를 지켜주시고 강석주 통영시장, 백두현 고성군수가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통영 시민과 고성 국민 여러분께서 승리의 길에 끝까지 함께 주시리라 믿습니다. 집권여당이 힘이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통영과 고성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려면 일자리를 또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회복하려면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뿐만이 아니라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꼭 필요합니다. 통영 고성은 지난 총선에서 무투표로 자유한국당 이곤현 전 의원을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통영 시민과 고성 군민의 기대와 신의를 저버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탄핵을 부정하고 개혁 입법을 바로막는 정당에게 4월 3일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통영 시민과 고성 군민의 기대와 신의를 저버리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정당을 엄중히 심판하고 통영과 고성의 발전과 통영 시민과 고성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통영 경제와 고성 군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집권 여당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영석 최고위원을 다뤄주겠습니다. 예, 이영석입니다. 통영시민과 고성 국민들께서 방금 전에 양문석 후보의 절절한 그런 외침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30분 전에 먼저 와서 7층에 임원실에서 폐 조선소를 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그렇게 아름답던 그리고 그렇게 활발했던 통영이 이렇게 피폐해졌구나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양문석 후보가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이해찬 대표께서 오늘 최고위원회를 통영에서 교체하고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서 통영형 일자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신 것은 통영을 반드시 다시 살려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이 한국의 나폴리로 미양으로 다시 거듭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조선사람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곧 있을 보궐선거에서 양문석 후보를 반드시 선택해 주신다면 아마 바람직한 그런 통영의 미래가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전현희 통영형 일자리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다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양문석 통영 고성 국회의원 후보와 함께 통영형 일자리 공동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된 전현희 의원입니다. 저한테 이런 귀한 자리 중책을 맡기신 당에서 우리 이해찬 대표님과 당에서 맡기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우리 당에서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과 함께 국토교통위와 환경노동위 그리고 해양수산위를 담당하는 제5정조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수시로 정책위는 당정 협의를 통해서 정부와 정책 협의를 하는 만큼 제5정조위원장으로서 우리 통영의 일자리 산업을 발전시킬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어진 역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얼마 전 택시카풀 TF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성공적으로 대타협을 일궈낸 그 뚝심을 가지고 통영형 일자리 반드시 성공시키라는 이런 당의 지상 명령이다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통영형 일자리 성공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곳 통영 출신 통영의 딸입니다. 우리 통영에 대한 애정과 사랑으로 반드시 통영형 일자리 성공시킨 그런 각오를 다져봅니다. 오늘 이 통영형 일자리 사업을 앞으로 우리 양문석 공동위원장과 함께 그리고 여기 계신 통영시장님과 우리 통영 고성의 많은 우리
당의 지도자들과 함께 우리 성동산업을 비롯한 조선산업 그리고 안정, 산단 등 우리 통영의 발전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통영형 일자리를 만드는데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 경남 KTX 조속히 통영을 이끄는 발전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에 반드시 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세계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 통영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 아름다운 통영이 앞으로 우리 지역 산업 발전과 그리고 교통의 또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 전 국민과 또 세계인들이 찾는 그런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양문석 공동위원장님과 함께 통영형 일자리 반드시 성공시켜 우리 통영의 발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통영형 일자리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위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장을 맡고 있는 조정식 의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곳 통영 지역에서 이해찬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최고위원회의를 갖게 됐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양문석 후보의 통영 고성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이 지역 주민에 대한 약속을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보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문석 후보께서 방금 전에 모두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은 이번에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진보 보수 또 이념을 떠나 통영 고성의 경제 활력 개선에 모든 것을 던지겠다고 지금 다짐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저희가 보증하고 이 통영과 고성 발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정부와 함께 정책 역량을 모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이해찬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통영 지역에 가장 시급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통영형 일자리 특위를 중심으로 통영형 일자리를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서 반드시 저희 집권여당이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부 내륙철도의 조기 착공과 역사 건립, 우리 통영 주민과 고성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조기 착공하고 역사 건립하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국도 77호선 해상 미연결 구간에 대한 교량 가설, 이 역시 저희가 이번에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이 수립을 통해서 이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반영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곳 이 통영의 경제 기반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굉장히 정부 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이 재생 사업을 통해서 다시 이곳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저희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